2025년 KBO 리그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인기가 미쳤죠? 지난해 프로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정규 시즌 1000만 관중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도 현장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덩달아 야구 관련 굿즈들의 인기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식음료 및 유통업계는 발빠르게 야구 마케팅에 돌입했습니다. CU와 두산 베어스는 마스코트 철웅이를 앞세워 연세우유 먹산 생크림빵을 출시했고요. 이건 6일 만에 12만 개 이상이 판매되었습니다. 웅진식품은 하늘보리 KBO 에디션을 출시하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자면 단연 크보빵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하리바게뜨 같은 제빵 브랜드로 유명한 SPC 삼립과 한국야구위원회의 협업으로 출시된 이 빵, 도대체 어떤 부분이 야구 팬들의 마음을 흔들었을까요? 오늘은 크보빵부터 시작해 점점 더 옛날로 올라갑니다. 오늘의 브랜드 식탁에 올릴 이야기는 바로 식품산업의 캐릭터 마케팅입니다. 사실 야구산업은 식품산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야구장을 먹으러 간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야구 경기를 보는 동안 소비되는 식음료의 양은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BBQ는 야구 개막 후 2일간 잠실 야구장 내 점포에서 3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치킨 1,500마리가 2일간 소비되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경기를 보는 관중에게만 소비된다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SPC 삼립은 이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야구 선수와 구단의 이미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선보입니다. 한국야구위원회,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와 협업하여 9개 구단별 대표 선수와 마스코트가 포함된 띠부실 189종과 국가대표 라인업으로 구성된 스페셜 띠부실 26종을 랜덤으로 동봉한 KBO 빵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깐, 왜 10개 구단이 아니라 9개 구단인지 의아한 분들 계실 겁니다. 바로 롯데자이언츠가 빠졌기 때문인데요. 롯데자이언츠는 식품, 음료, 제과 등 다양한 식품 관련 계열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 식품 회사와의 협업이 더 이상 쉽지 않은 상황이라 야구 협업 상품에서는 번번이 제외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롯데자이언츠 팬분들에게는 따끈한 희소식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5월 중 롯데자이언츠도 롯데웰푸드와 세븐일레븐이 협업하여 롯데자이언츠 단팥빵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로써 10개 구단빵 라인업이 모두 완성된 셈이네요. 이 빵은 단순히 경기장에서만 소비되던 식품 수요를 일상에 끌고 오는 데 성공하며 출시 3일 만에 100만 개가 판매되면서 유통업계의 새로운 루키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한번 사봤는데요. 이게 진짜로 편의점에서 오픈런을 뛰어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많은 캐릭터 빵들이 출시됐었는데 이 크보빵이 역대 매출 1위였던 포켓몬빵의 매출도 뛰어넘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크보빵은 무엇 때문에 성공했을까요? 첫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3월 19일 야구 시즌 개막 전에는 약 11만 명의 관중들이 야구를 관람했으며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개막 전의 관중 수치라고 합니다. 삼립은 바로 이 타이밍을 노렸습니다. 구장마다 크보빵 부스를 설치하고 구단별로 사전 예약 서비스도 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입소문을 위한 최적의 타이밍을 노린 거죠. 두 번째는 랜덤 스티커를 통한 수집 욕구를 자극했습니다. 자신이 응원하는 구단의 빵에 구단 선수와 마스코트 스티커를 랜덤으로 동봉해 원하는 선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 사게 만드는 전략을 펼친 건데요. 소비자도 이 전략을 알지만 알면서도 살 정도로 강력한 전략이죠. 자신이 응원하는 선수의 띠부실을 뽑게 된 구매자들이 자연스럽게 SNS에 이를 공유하며 제품 홍보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이른바 오가닉 바이럴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이죠. 야구 팬들은 자신의 팀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구단별 특색을 살린 제품과 패키지 디자인도 팬심을 아주 제대로 공략했습니다. 또한 편의점 유통 채널과 협업해 소비자들의 구매 접근성을 높인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크보빵 출시 후 일부 편의점에는 베이커리 카테고리 매출이 약 40% 증가하였으며 일부 매장은 하루 만에 300개 이상의 제품이 판매되었습니다. 저희도 빵을 구하려고 몇 개의 편의점을 돌았는데 회사 근처에는 아침이 되면 이미 다 팔리고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출시 전 예약 판매 완판을 기록하며 온라인 플랫폼에도 성공적으로 입점하였으며 초기 판매량 역시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크보빵의 구매 타겟이 대부분 20대 이상의 구매력 있는 성인이라는 점도 매출에 기여했습니다. 기존의 1,500원의 포켓몬 빵보다 다소 높은 1,900원의 가격이지만 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이런 캐릭터 빵 개발 전략은 사실 삼립에게는 정말 유서 깊은
싶은 전략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저 같은 아저씨들의 추억을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에 삼립은 일본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의 캐릭터를 띠부실로 랜덤 삽입한 포켓몬스터 빵을 출시합니다. 당시 일본과 한국의 만화 프로그램 역시 성황리에 방영 중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게 되죠. 저도 당시에 엄청 열심히 모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애당초 포켓몬스터라는 게임이 포켓몬스터 수집을 목표로 하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띠부씨를 수집할 때 마치 현실판 게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었죠. 포켓몬빵은 월 평균 500만 개의 판매고를 올립니다. 당시 서울 시민이 1000만 명이었으니 서울 시민의 반은 매월 포켓몬빵 하나를 산 셈이죠. 포켓몬빵으로 캐릭터빵의 시장을 확인한 삼립은 다음에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사하던 개그맨 김국진님과 협업해 국진이빵을 출시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유재석빵을 출시한 것과 비슷한데요. 개그맨 띠부씨를 어디다 쓰겠냐는 반대가 무색하게 국진이빵은 무려 월 평균 1800만 개의 판매량을 기록합니다. 당시 서울 시민이라면 최소 한 개 이상은 사 먹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시기는 TV가 모든 정보와 트렌드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만화 캐릭터와 연예인의 캐릭터 파워는 그야말로 국민 레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온라인 매체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문화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디지털 콘텐츠로 옮겨가며 오프라인 수집형 굿즈에 대한 수요가 서서히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는 강한 대규모 팬덤을 가진 캐릭터가 더 이상은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죠. 또한 당시 유통 채널이던 소규모 동네 슈퍼가 쇠퇴하며 유통 채널이 점차 줄어들고 빵의 퀄리티 문제가 제기되며 프리미엄 베이커리로 제빵 트렌드가 옮겨간 것도 한몫했습니다. 이후 디지몬빵, 짱구빵, 카카오 프렌즈빵 등은 공전의 히트를 치지 못하며 캐릭터빵은 점차 쇠퇴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2022년 포켓몬빵이 캐릭터빵 침체기를 뚫고 다시 흥행에 성공합니다. 2020년 뉴트로 트렌드가 다시 유통가에서 핫해지면서 MZ세대의 복고 본능과 콘텐츠와 욕구가 맞아떨어진 거죠. 포켓몬빵 당시에 슈퍼마켓에서 용돈으로 사 먹던 소비자들이 이제는 구매력 있는 30대가 돼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바로 저처럼요. 뿐만 아니라 포켓몬빵은 MZ세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하나의 콘텐츠로 자리 잡으며 SNS에 바이럴되었습니다. 띠부실 개봉을 SNS에 공유하거나 띠부실을 당근마켓에 따로 거래하게 되는 등 한 개의 빵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콘텐츠로도 동시에 소비되는 효과를 내게 되었던 거죠. 이를 반증하듯 포켓몬빵은 출시된 지 3일 만에 75만 개를 판매했고요. 한 달 반 만에 1000만 판매고를 기록, 월 최대 매출액 120억 원을 기록하게 됩니다. 포켓몬빵 뿐만 아니라 삼립의 캐릭터빵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집욕을 강조하는 캐릭터 마케팅은 SPC 삼립의 주요 전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수집욕을 자극했던 캐릭터빵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캐릭터빵이 여러분의 수집욕을 건드리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 식탁에서 뵙겠습니다.